안녕하세요. 스탁요정 이혜린입니다. 치열한 수익률 대결을 통해서 체계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 특별한 포트 대결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대결의 룰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출연자가 하루 한 종목을 가지고 참가를 하고요. 한 달 동안 월수, 화목 이렇게 팀 간의 대결, 개인 간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또 수익률 차이는 종가 기준으로 합산한 뒤에 내일장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더욱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유의사항도 살펴볼게요. 목표가 도달 전에 매도가 가능하고요. 또 팀 찬스는 월 1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본격적으로 팀 간의 대결부터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월수팀 26.32% 달리고 있고요. 화목팀 58.13%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의 수익률 격차는 31.81%포인트로 화목팀이 오늘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월수팀 오늘의 활약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개인 간의 대결도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조기준 매니저 86.07%로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요. 오늘 출연하는 조범수 매니저 43.15%로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또 이가람 매니저 3위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순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1위는 S바이오메딕스 조기준 매니저 64.85%로 올라와 있고요. 조범수 매니저 이구산업 39.94%로 올라와 있습니다. 3위에도 역시나 S바이오메딕스가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함께하는 백이전 매니저의 휴메딕스, 김병진 매니저의 TSE도 좋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특이사항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범수 매니저의 네페스아크 목표가 터치하면서 수익 실현해보도록 하고요. 이가람 매니저의 AP 시스템 역시도 목표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아웃됩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S바이오메딕스 역시도 시초가로 포트에서 편입됩니다. 이렇게 수익률 현황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대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익률 대결로 넘어왔습니다. 특별한 포트 대결 바로 해볼 텐데요. 자, 오늘은 먼저 백인현 매니저 포트부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 월요일에 휴메딕스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아주 준수하게 3.46%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백인현 매니저님? 네,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목표가를 200원 앞두고 대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쉽네요. 네, 장 초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장 후반 들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밀리면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휴메딕스에 대한 모멘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필러 수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하반기에는 동남아 쪽이랑 러시아 쪽으로도 필러 수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점 대비 좀 밀렸지만 하루 이틀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백인현 매니저는 이제 포트에 한 종목밖에 지금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조범수 매니저의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조범수 수익률 이렇게 하니까 결과 아웃풋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 표정은 별로 안 좋으시네요, 근데. 이게 또 1등을 또 하다가 뺏기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역시 그 조기준 매니저님 한때 같은 팀이었었는데 역시나 또 이 파워가 조씨들이 강하네요, 보니까. 조씨들이 좀 강한데 조씨들이 또 강해요. 다시 일단 팀적으로는 30%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 정도라면 이 남은 기간 내에 저희가 또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하면서 더 추가적인 수익 위해서 오늘 한번 리뷰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페스아크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익률 좋게 기록이 되고 일단 포트에서 아웃하신다고요? 오늘 포트 아웃한 게 명확하게 딱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10%짜리를 노렸었는데 확실히 오늘 장까지도 시장이 어찌 보시면 네페스아크 아니면 유니셈 과거에 이제 제가 삼성전자 향이라고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YIK, 네페스아크 이런 종목들인데 근데 이 종목들이 호재권은 많은데 오늘 중에 이제 시장 변동성을 보셨다시피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달립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올라오면 챙기고 또 늘리면요. 그럼 또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스윙 관점으로 저는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 충분하게 우상향 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높은 종목이나 저는 전략적인 부분 때문에 오늘 목표가 다행히 윗꼬리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터치했기 때문에 오늘 목표가 터치로 나간다. 네페스아크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갤럭시 S25와 관련돼 가지고 또 이 디바이스 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 팀을 추가적으로 늘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시피 그 이야기는 이 엑시노스의 성능 개선에 더 주목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가 물론 파운드리와 메모리 향에 대한 수호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휴대폰, 스마트폰 시장도 다시 한번 점유율을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네페스아크가 보유하고 있는 강점인 AP, 엑시노스의 수혜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다. 슬로우 스타터지만 우상향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다시 한번 또 제가 원하는 눌림 자리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가지고 나올 생각이 있는 종목이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종목만 더 할까요? 네, 그러시죠. 네, 제 포트에 이제 한 종목밖에 없어가지고 하나투자증권? 네, 맞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입니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 오늘 우리기술투자는 올라갔습니다. 우리기술투자는 올라갔는데 하나기술투자증권은 못 올라간 게 네. 제가 앞서가지고 시작하면서 매크로적인 설명을 드릴 때 증시가 결국에는 지금 금리 인상 기나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 때문에 예. 함께 비트코인이 밀렸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비트코인이 어찌 보면은 박스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전거래일 기준으로 홍콩과 관련된 뉴스가 나왔었죠. 홍콩도 중국도 이제 비트코인 ETF를 도입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기사적으로는 이제 ETF 자금들이 유입이 들어오니까 미국과 중국의 비트코인 이제 수량 싸움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그럼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 길이 열렸구나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중에 이제 우리기술투자가 올라간 사유입니다. 근데 아직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정고점을 일단 강하게 패러다임을 새로 갱신하는지 뚫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고요. 앞으로 향후 반감기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2, 3일가량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반감기 이후에 더 큰 상승의 가능성을 초점을 두고 하나투자증권 약간 조금 눌려 있습니다만 충분하게 큰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조범 수익률, 조범수 매니저의 포트 리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장 최근에 편입했던 PSK부터 같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올 장 초반에 움직임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윗골을 달고 조금 내려왔습니다. 네. 앞으로 좀 전략 어떻게 잡아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대로 가져가도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오늘 7% 상승을 보였고 네. 이제 장 마감 기준으로 해서 한 3.6% 상승 마감을 했어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 자체가 일단 우상향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네. 28나노 미만 공정으로 갈수록 반도체 제조 단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수율이 중요해지는 부분이고 그 수율을 잡기 위해서 PSK의 장비를 또 안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공정을 또 계속해서 사용이 될 거고 뭐 아무래도 시장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차트만 보셔도 수급이 너무 좋은 상황이고 오늘 같은 뭐 조정 장세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까지 그대로 보유하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진 매니저 뭐 추가적으로 리뷰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하나 정도 더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미코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미코 네. 같은 경우에는 미코는 이제 HBM에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에요. 또 HBM에 이제 히터가 들어가거든요. 쉽게 말해가지고 HBM TC 본드를 이렇게 붙일 때 연합착 TC 본드잖아요. 그래서 이거 칩을 집을 때는 한 열이 한 100도였다가 칩을 이제 붙일 때는 갑자기 히터를 한 400도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펄스 히터라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미코예요. 그리고 이제 계열사인 코미코도 실적이 영업이익 전망치가 50% 이상 상향이 됐던 부분이 있고 이 종목은 주가가 눌렸지만 저는 충분히 더 반등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HBM이 단수가 더 올라가게 되면 이 하부 히터뿐만 아니라 상부 히터까지도 더 필요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에 따른 수혜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그대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 모두 맞춰봤습니다. 자, 이제 바로 오늘의 공략주들 이제 공개할 시간인데요. 먼저 백인현 매니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디로 공략해 주시나요? 네,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 가지고 왔고요. GST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GST는 반도체 스크러버랑 칠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스크러버는 반도체 공정 중에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칠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 중에서 온도를 조절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GST 같은 경우에는 스크러버 매출 비중이 훨씬 더 큰데 최근에는 칠러 쪽에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칠러 같은 경우에는 칠러 중에서 이제 전기식 칠러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TSMC 쪽으로도 지금 전기식 칠러 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 빠르면 연내 TSMC로 전기식 칠러를 납품할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식 칠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다른 칠러 방식보다는 친환경적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 액침 냉각 대장주로도 부각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서버를 이제 데이터 센터를 예를 들면 서버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액체에 담궈서 열을 식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에는 공냉식 방식으로 열을 식혔는데 공냉식 방식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바람을 불어서
서버의 열을 낮추는 방식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운영 비용은 적게 들지만 열을 낮추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가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액침 냉각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GST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년부터 액침 냉각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23년 5월 달에는 시제품을 선보이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액침 냉각 쪽에서는 가장 빠른 종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실제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기존 방식보다는 전력 효율을 한 30% 더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액침 냉각은 향후에는 최근에는 유리기판과 함께 향후에는 액침 냉각도 중요한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PPT 다음 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GST를 제가 설정한 이유는 이제 그 스크러버 칠러 업체 중에서 가장 실적이랑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2023년 실적을 보게 되면 GST는 영업이익이 425억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15.2%가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불과 4,4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상장 기업 중에서 GST랑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한 종목이 바로 유니셈이라는 종목인데요. 예, 오늘 많이 올랐죠.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하기도 했는데 유니셈이 오늘 20% 이상 급등하면서 GST가 따라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시총을 한번 비교해 보면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3,588억 원입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경우 174억 원이에요. 물론 올해 영업이익이 아니라서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긴 하지만 단순히 지난해까지 실적만 비교해 봤을 때는 시가총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 봤을 때 상대가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GST 같은 경우에는 올해 TSMC 쪽으로 전기식 칠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금 GST가 상당히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서 제가 매매 전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T가 지난 1월 달부터 가파르게 상승했던 이유는 바로 액침 냉각 이슈 때문입니다. 그 대장주로 부각되면서 지난 3월 18일 61,500원까지 급등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최근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60일선까지 조정을 받았으면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반도체 가동률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스크러버랑 칠러 매출액이 계속해서 올라갈 여지가 높기 때문에 지금 61선까지 찍고 이제 반등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도 터졌고 그것도 기관이 직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기관이 시장에서 조금 매수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GST로 직접적으로 매수했다는 점은 향후에 업사이드가 크다. 그리고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실적이 늘어날 여지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GST는 내일 시초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55,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43,000원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비교를 유니셈하고 백인현 매니저님 해주셨잖아요. 근데 GST가 하는 사업 영위 범위가 더 넓어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사실 이제 GST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매출 비중이 스크러버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네. 칠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업 매출 비중이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칠러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 20%밖에 안 되는데 사실 수출 비중이 굉장히 낮았어요. 수출 비중이 한 자릿수밖에 안 됐는데 올해 그 수출 비중이 본격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일단 마이크론 쪽으로 더 늘어날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TSMC 쪽으로 납품이 시작되게 된다라면 올해는 몰라도 내년부터는 더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올해도 수출 비중이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GST의 투자 포인트는 바로 칠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액침 냉각인 줄 알았는데 칠러까지. 여기는 확실히 좀 시원한 걸 많이 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GST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어서 조범수 매니저의 공략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범수 수익률 매니저님, 오늘은 어디로 한번 봐주시나요? 오늘은 이거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꼭 그 꼼꼼히 설명 잘 들으셔야 한다라고 좀 먼저 말씀 전해드리고요. 종목만 듣지 말고 설명 들어라. 예. 종목면 먼저 나가야죠, 네. 당연히. 네, 오늘은 방어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방어주. 네, 오늘 방어주는 제주은행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인 방어주네요. 나름.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맞는 말이다 싶은데요. 일단 상당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격적인 방어주입니다. 뭐 물론 제주은행 제외하고도 푸른저축은행 아니면 SGI 평가정보, 고려신용정보와 같은 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주기 때문에 저는 제주은행을 소개시켜 드리고요. 제주은행을 그럼 방어주로 가져오면서 연유를 하시면은 만약에 그럼 시장이 여기서 빠진다면은 상승을 한다면은 반도체가 올라갈 것이고 시장이 빠지다면 우리 여러분들 투자 이제 살펴보셔도 인버스 상품밖에 안 보실 거거든요. 네. 인버스 상품 제외하고 지금 현재 금리에 대한 포인트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은행주들이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발을 맞춘다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일단 연내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오늘 장 중에 좀 수급이 특이적이긴 합니다. 외국인 수급 기준으로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은 외국인 수급 기준으로 오늘 장까지 해서 4거래일 연속, 오늘 장에는 기관과 금융투자까지 함께 영속적인 수급을 보여줬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종목을 어떻게 다루셔야 되는지 좀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오늘 시간에서 이 제주은행이 맞아요. 3%가량 빠졌어요. 그리고 시간에서 반도체들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은 이 제주은행을 언제 사야 되냐, 이렇게 눌렸을 때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장도 어땠습니까? 올라온 거 그대로 반납하면서 빠지면서 제주은행이 다시 올라왔어요. 이 종목은 해지성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장 만약에 눌린다면은 눌림 시에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매물대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차트의 현재 흐름이기 때문에 이 구간 돌파하면 과거에 어떤 종목들이 그러냐, 한국석유와 같은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런 식으로 과거의 저항대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서 상승을 보여줬던 차트 흐름들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오늘 장 중에서 제주은행도 다시 한번 저항대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보인 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아직 저는 보수적인 입장으로서 이런 방어주를 소개시켜 드리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매수가는 저희는 일단 시초가로 접근하기 때문에 시초가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7,950원. 50원 조금 깎겠습니다. 요새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50원 정도 좀 깎고. 18,000원까지는 어렵다. 네. 예. 18,000원 하려고 했는데 요새 좀 불안불안해서 좀 깎겠습니다. 손절가는 13,5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 월수팀의 이 좀 수익률을 챙겨주려고 이렇게 50원 깎아서 이렇게 17,950원 목표가 설정을 해줬습니다. 제주은행이 시간은 3%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제의 종가 수준으로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매수할 때 좋은 포인트로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의 공략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저의 공략주는 반도체주. 월덱스를 가져갔습니다. 야, 포트 다 반도체입니다. 네, 저희 포트폴리오가 월수팀이 좀 잘 될 것 같은 게 반도체 상승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해지용으로 종목 해지도 하나 있고. 들어갔고 이거 완전 이제 역전을 또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월덱스를 투자하는 포인트는요, 이 반도체 소재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실리콘이나 뭐 쿼츠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이 소재 쪽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소재 종목들은 매출 실적 타격이 좀 그래도 적은 편이다라는 부분에서 실적적인 부분도 안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재 관련된 투자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제품 출시예요. 올해 2024년도에 엔비디아의 블랙웰 B200이 이제 2분기면 출시가 됩니다. 이건 엄청난 호재고요. 거기에 메모리 반도체도 많이 들어가고요. HBM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게 지금 월덱스가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나눠져 있냐면 메모리와 비메모리 둘 다 나눠져 있거든요. 메모리 비중이 한 60%, 비메모리가 한 40%인데 신제품인 엔비디아의 블랙웰 이게 2분기에 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AMD의 제품도 MI300 같은 경우에도 출시가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인텔 같은 경우에는 가우디 3도 출시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다 올해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이뿐만이 아니고 또 이제 AI 스마트폰, AI 반도체, 그 AI 그리고 이제 노트북까지 다 출시가 되는 게 올해 다 출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본격적인 실적 성장은 이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사용처가 많이 늘어야 되는데 신제품이 출시
출시가 되는 게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초가로 일단 편입하고요. 목표 주가는 28,5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으로 잡고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오른 종목들 대비해서 마음이 좀 편안한, 좀 덜 오른 종목으로 공략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월덱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근데 김병진 매니저 아까 이제 뭐 AMD, 엔비디아 다 이제 신제품을 출시한다라고 하는 게 큰 모멘텀이 됐는데 거기에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좀 수혜주로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HBM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낸드보다는 D램이 좀 더 돌아섰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월덱스는 좀 낸드 업황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그럴 바에 좀 D램이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네, 월덱스는 낸드 매출 비중도 있고 낸드 매출 비중이 높은 게 맞아요. 네. 낸드 매출 비중이 높고 그리고 D램 매출 비중도 있어요.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인 GPU 쪽 매출 비중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그냥 다수익을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낸드 쪽에서는 AI 노트북 같은 것들 뭐 네. 이런 쪽이 이제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문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본다라고 하시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측면에서 올라갈 수 있다. 목표가 28,500원 이야기했습니다. 월덱스하니까 저 옛날에 밤방송 때 이제 백인현 매니저와 월덱스 이야기 진짜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백인현 매니저님. 네. 월덱스 그때 진짜 많이 갖고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병진 매니저의 오늘 월덱스 힘을 좀 실어줄 수 있으십니까? 네,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각 이제 포커스링 쪽에서 애프터마켓 쪽에 해당이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월덱스는 비포마켓 제품보다 한 20-30% 저렴합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값비싼 비포마켓 제품을 사용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월덱스나 KNJ 같은 애프터마켓 제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애프터마켓인 월덱스만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뭐 TCK나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은 비포마켓인데 그들 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지만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불황에 강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업황이 불황이기 때문에 이제 좋아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월덱스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측면에서 월덱스는 좀 이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김병진 매니저는 월덱스, 조범수 매니저는 제주은행 해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백인현 매니저는 GST, 오늘 좀 강하게 올랐던 유니셈과 비교를 해봤는데 시총에서도 그렇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그렇고 GST가 확실히 더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유니셈과 비교를 해봐서 GST까지 함께 소개를 해줬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수익률 대결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종목 상담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니즈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특별한 종목 상담 지금 바로 넘어갑니다.